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일주일 같습니다. 일주일. 오늘이 1월 8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뭐 날씨는 이제 예년 겨울 날씨를 되찾아서 좀 포근합니다. 부산은. 어, 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방송 얘기를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 어차피 들쭉날쭉 중구난방 뭐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뭘 정해놓고 할 그건 아니니까. 새해 들어서 이제 좀 변화가 많이 생겼죠. 어, 그 이재명이 뭐 지 말로는 이제 뭐 10일 날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 어, 모르겠어요. 워낙 거짓말을 뭐 밥 먹듯이 하는 새끼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죠. 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그래, 그, 이제, 저 빨갱이들이, 일단 문재인이 한다. 이재명이를 일단 자기들도 제거가 됐으면 싶겠다는 생각을 하는 놈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니까, 어, 이재명을 방탄할 것처럼 해주고, 어, 이제, 검찰에 나갔다가,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면, 체포동의안이 오면, 가기를 시켜주는 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거고,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뭐 우상호가 무슨 뭐 야당 대표를 무슨 뭐 저 구속한 예가 없다는 둥 뭐 그런 소리를 하는데, 오히려 제가 듣기에는 빨리 좀 구속해가라 하는 그런 어떤 그 반어법적인 어떤 수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10일 날 저기 출두할 때 다 같이 그 배웅을 나가자, 뭐 그걸 배웅이라고 해야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다 몰려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역시 이제 굿바이 이재명, 잘 가라 이재명,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마라 이재명, 뭐 그런 그런 뜻에서 모여서 가자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 그리고 그래 뭐 저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하고 문재인이가 뭐 또 만나가지고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 전혀 효과가 없었죠. 만나가지고 뭔가 좀 이 뭐라고 합니까? 좀 자기들만이라도 빨갱이들만이라도 어떤 이 결속을 해서 뭐 좀 뭉쳐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어떤 큼직한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왜냐? 서로 저기 뭡니까? 자기 뭐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 있는데 누구를 생각할 기회이 있겠습니까? 그건 그거고, 모르겠고, 뭐, 이재명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자기는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걸. 큰일 난 정도가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이는 저, 죽을 수도 못 나와요. 죽을 수도 못 나올 거고,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도 죽을 수는 못 나와요. 죽을 수도 못 나올 거라고. 어, 아무튼 둘 다 지금 이제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가지고 어, 지하가림 하는 것도 버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뭐 누구를 챙겨주고 할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뭐 어차피 그래 뭐 의왕구 취소 손잡고 가야죠. 물론 들어가는 시기는 좀 다를 텐데 어차피
어왕구 취소해서 서로 손잡고 밥도 같이 먹고 안에서 서로 막 머리끄댕이 붙들고 싸울 수도 있죠. "네가 나보고 사이코패스라고 쓴 글에다가 좋아요를 누르니 어쩌니."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네 마누라는 5년 전에 뭐라고 했어? 어?" 뭐 막 그렇게 막 싸울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상상을 재밌는 상상을 좀 해 보면서 아흠. 이거 저기 제가 또 잠깐 이제 또 호기심이 발동해 가지고 한번 찾아봤죠. 그 성남 FC 관련해 가지고 뭐 저 뭐 두산에서 50억 뭐 네이버에서 40억 뭐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저기 정당한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프로야구가 저기 메인 스포츠 비용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리된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기 그 프로야구 스폰을 1998 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98 년도에 최초로 인제 현대자동차가 스폰을 쓰면서 4억 원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99 년도는 얼마 했는지 모르겠고 근데 2000 년도부터는 인제 정확하게 이게 저기 업체하고 인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어 이제 20년 전에 30억, 35억 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기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 FC가 2014년 정도잖아요. 그럼 보시면 한국 야구르트가 65억 그리고 2015 년에는 타이어뱅크가 67억 그러니까 70 억이 채 안 됐어요. 1 년. 그러니까 프로야구 전체를 후원하는 업체가 자기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자기 업체명을 갖다가 인제 그 프로야구 앞에다가 붙이잖아요. 여기도 보듯이 삼성증권배 뭐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뭐 팔도 프로야구 뭐 이렇게 다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1 년에 총 비용이 65억 이었어요. 70 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 가장 최근 신한은행 쏠 80 억이었습니다. 80 억. 그럼 80 억으로 프로야구 전 경기에 이 신한은행 쏠 이 브랜드가 노출이 되고 경기 중에도 계속 노출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프로야구 1년 전체 스폰 비용이 현재도 그냥 80 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80 억.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만약에 그냥 그 각 구단에다가 스폰을 만약에 한다 칩시다. 1년 동안.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당연히 그 뭡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 1 위부터 뭐 10 위까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거 저기 비용이 뭐 좀 잘하는 팀은 쪼금 비쌀 거고 못하는 팀은 좀 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잘 나가는 팀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이거는 지금 총 몇 경기 합니까? 144 경기씩 하잖아요. 144 경기씩 해 가지고 총 한 700 경기 정도 되나? 뭐 하여튼 그러면 인제 쉽게 말해서 구단으로만 보면 한 7분의 1 이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긴데 한 6분의 1 이나 7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봐도 비용이 또 그 정도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프로야구하고 축구하고 비교해 보면 관중 수부터 해 가지고 솔직히 한 3분의 1 이상 차이 날걸요.
3배 가까이 차이 날걸요, 아마. 충분히 3배 이상 차이 나죠. 그러면 프로축구 전체 1년간 메인 스폰서 비용이 과연 얼마일까요? 다 하더라도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만 치더라도 뭐 40억 정도면 충분할 거 아닙니까? 프로축구 전체. 그런데 성남FC면은 그 당시에도 그 실력이 제일 핫질이었잖아요. 이런 축구팀의 기업체에서 40억을 스폰을 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저기 패널로 나오는 것들 이 얘기 들어보면 뭐 그냥 이 빨갱이들은 항상 그 패턴이 똑같아요. 뭐 이득을 성남 시민이 받다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 도대체 성남 시민이 어떤 이득을 받는데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성남 시민이 어떤 이득을 받냐고. 그리고 이런 표를 하나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하나 가져가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주면 되잖아요. 아니 프로야구가 프로축구보다 최소한 서너 배 이상의 흥행 수입을 가져가는 흥행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체 프로야구 스폰 비용이 80억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가 기자고 하면 저 한국 뭐 프로축구나 이런 데다가 문의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 프로축구 전체 1년 메인 스폰 비용이 얼마 정도 되냐고. 그럼 그런 걸 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되잖아. 아니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판단하는데 지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국 프로축구 저기 뭡니까 그 메인 스폰서 비용이 1년에 50억이었다. 그럼 아니 50억이라는데 성남 FC가 성적도 제일 안 좋은 팀이 169억인가? 이렇게 후원을 받아? 이게 말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뭔가 뒷거래가 부정한 뒷거래가 있지 않는 이상 이게 말이 되냐고. 참. 그리고 이게 저기 노컷뉴스 빨갱이들이 이제 또 쓴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썼냐면 이제 상인들도 보시면 참사 이후 매출 큰 폭으로 줄어. 당연히 줄죠. 이게 큰 폭으로 줄은 가장 큰 원인은 이 압사 사고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냥 저 어느 누구도 특별하게 뭐 그 다른 외국처럼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그냥 그 짧게 그냥 뭐 저기 좀 추모하고 그렇게 끝을 냈으면 지금 이제 3개월, 2개월 지나고 이제 3개월째 아닙니까? 한 2,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위 유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다가 분향소를 차려놓으니까 사람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압사 사고 때문이 아니고 압사 사고 후에 분향소 만들고 미친 개짓거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빨갱이가 지금 거의 3분의 1이 진성 빨갱인데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겠지. 아니 막말로 하루에 10,000명씩 간다고 봅시다. 10,000명씩 가더라도 뭐 10,000명씩 100일 해봐야 뭐 100만 명밖에 더 돼요. 근데 10,000명 가겠습니까? 뭐 하루에 진짜 많이 가면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한 1,000명이나 갈 거 아니에요. 1,000명 가가지고 그러면 이 뭐야 1,000명이 뭐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가봐야 뭐 10만 명밖에 더 돼요.
우리나라에 빨갱이들이 얼만데. 근데 이걸 또 살짝 비틀어 가지고 참사는 되돌릴 수 없어. 추모공간 마련에 상권 살려야. 이 말이 돼요? 지금 추모공간 때문에 상권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씨발 추모공간 만들어 가지고 그 끊임없이 분양을 하고 막 하면, 추모를 하면 이태원 자체는 아예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피해자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이 빨갱이 새끼들이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런 말을 한 상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상인들도 많을 거고, 그 상인들 중에도 분명한 거는 빨갱이들이 있을 거니까. 적어도 굳이 그래 뭐 한 3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명 중에 뭐 한 2명 정도는 빨갱이가 있을 거 아니야. 한 20% 정도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유흥업소가 즐비해 있는 곳에다가, 뭐, 어떤, 뭐, 참사를 기립니다 하면서 막 이런 추모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두면, 아니, 그 술 마시러 가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데 술 마시러 가고 싶겠어요? 술집 바로 앞에다가 추모 공간 씨발 뭐, 2022년 10월 29일 여기에서 뭐 159명이 잠들다 하면서 막 뭐 막 이런 것 막 해놓으면, 그래 동상도 세우고 뭐도 하고 씨발 이래 해놓으면 여러분들 그런 데 가가지고 술 마시고 싶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부 지원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제가 그래 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다들 보셨을 텐데, 실제로 상인들은 지금 이런 상인들은 거의 없는, 거의가 아니라 솔직히 없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들, 그러다 대놓고 뭐 정부 지원해달라고 이랬다가는 진짜 죽지 죽어. 그리고 제가 그래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냥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아니 뭐 유가족이고 지랄이고 그리 사면 하도 뭐 청문회 가지고 지랄 그러면 씨발 저 이태원 상인들하고 얘기도 좀 들어보자. 어? 아니 그 저기 영상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상인들이 막 그 저기 유가족이니 하는 그런 것들하고 싸우는 그 영상들도 제법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청문회 같이 싸움 붙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럼 상인들이 나와서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아니 그래 그렇게 저기 사고를 당한 거는 저 마음 아프지만은 그게 왜 정부 책임이냐고. 그리고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너희들이 와가지고 분양소 차리고 지랄하는 바람에 지금 이 3개월째 손님이 없어가지고 문 닫는 데가 생긴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쓰레기 같은 빨갱이 새끼들아.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요 유가족 협의하고 유가족을 갖다가 쓰레기로 만들 수 있다니까. 그 분명한 건 이것도 쓰레기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쓰레기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 보수라는 것들이 좋은 말로 하면 싸울 줄 몰라서 그런 거고, 그냥 밥벌이 새끼들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어차피 지금 특수본 수사도 이제 뭐 마무리됐죠. 마무리됐고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될 건데,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제대로 된 뭔가 나올 거예요. 그 제대로 된 게 뭐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만 있으면 이 이태원 사고가 여기에 뭐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냐고.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저기 뭡니까 그 구조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해 가지고 용산에서도 제대로 대응을 하고 이래 가지고 쭉 보고 체계가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거면 좀 커진 거면 그럼 당연히 좀 책임을 져야 돼요. 사고 나기 직전부터 해 가지고 저 행안부 장관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쉽게 말해서 용산서에서 뚝 끊겼잖아. 용산서하고 112 상황실 요 두 곳에서 어떤 형태로도 뭉갠 거 아니에요, 뭉갠 거. 그러면 당연히 얘 둘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임재하고 유미진이 요 둘이가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국정조사하고 청문회고 할 때,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 임재하고 뭐 이런 유미진이하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쳐 씹으는데 도대체 당신 누가 임명했냐고. 당신 누가 임명했냐고.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문재인이가 임명했지, 얘 빨갱이 새끼야. 어? 문재인은 도대체 뭘 보고 저딴 걸 갖다가 임명을 했냐고 막 국정감사하면서 청문회 하면서 씨발 물어 뜯어야 될 거 아니야. 참 저도 막 이러고 있는 거 제 자신이 참 한심하긴 해요. 어차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어차피 변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물론 변할 수 있는 조건이 한 세 가지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힘든 거죠. 뭐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가 진짜 끊임없이 그 뭐 공부를 하면서 막 이 도전 의식을 가지고 막 변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내지는 어 자기의 현재의 어떤 그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 뭐 그런 정도면 변하기는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 그것마저도 100%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지가 옅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극소수. 뭐 70억 중에서 진짜 예를 들어서 한 극히 일부 빼놓고는 이렇게 지금 빨갱이들을 갖다가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무궁무진함에도, 무인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인기 어차피 나중에 말씀드릴 거니까 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무인기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그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십선비라고. 아니, 특히 이번에 무인기 사건을 보면서 진짜 이것들이 십선비가 맞아. 와, 내 이렇게까지 무능한, 이걸 무능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진짜, 이 완전 진짜 그냥 이것도 쓰레기야 맞아. 판을 깔아줘도 어찌 해야 될지 몰라. 어찌 해야 될지를. 아무튼 이거는 제가 처음에 예측했던 대로 거의 확실해요. 이거는 갈수록 더 제 확신이 굳어지고 있어요. 돌아가는 상황이 제가 말했던 대로 정확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신년인사회 때 그 빨갱이들 문희상이가 교토 상굴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 이걸 가지고 또 이런저런 분석을 하는데 이런저런 분석이 뭔 필요 있어. 씨, 딱 하나지.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 아냐.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 아냐. 그러니까 제가 그랬듯이, 아, 저도 지금 안 나갈 검찰이 안 나갈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가긴 할 거겠다. 이 정도까지 해놔놓고 안 나가면 진짜 이거는, 지가 그렇게 정확히 시간까지 찍었는데 안 나간다. 이거는 아무리 이 새끼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그 정도까지 거짓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단순히 어떤 간단한 한 이슈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거 다. 그런데 지가 나간다고 약속을 해놔놓고 안 나간다? 그러면 이거 자체로 그냥 이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빨갱이들 마음속에는 가서 나오지 마라. 그 검찰 보고는 속으로 그러겠죠. 야, 검찰 그냥 바로 구속시켜라. 뭐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임시 국회를 소집해 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 이제 이 빨갱이들이 또 머리 좀 쓴 게 아닌가 싶은 게 이래 놓고 우리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지 방탄 국회를 열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 그림을 맞추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가결시켜 주는 거. 그래 가지고 이 새끼들이 이제 이재명 하나를 죽여 가지고 자기 빨갱이들이 사는 어떤 그런 잔머리를 굴리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좀 물론 좀 사안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어찌 보면 그 노무현이 생각 안 납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노무현이는 이 빨갱이 새끼들이 놀아간 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가 희생을 해야 된다. 지금도 상황이 딱 그렇잖아. 뭐 문희상이도 교토상불 얘기하고 뭡니까 저 유인태도 그렇고 뭐 이상민이도 그렇고 그 빨갱이 이상민 말하는 겁니다. 뭐 조홍천이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 빨갱이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노무현이도 계속 살아 있었으면 그 다 죽는 거였어요. 지금 이재명이 막말로 노무현이 씨발 대통령까지 했잖아. 그래도 어쨌든 당시에는 저도 저 노빠였어요, 노빠. 이 당시에 저도 노빠였다고. 근데 지금 이재명이는 아니 일단 어떻든 여론조사에서도 한 51% 정도가 이거는 정당한 수사다고 얘기하잖아요. 과반이 넘게. 그렇게 봤을 때 자기들은 또 분명히 그래 노무현에 대한 노무현의 추억이 떠오를 거란 말이지. 그때 노무현이를 죽임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일단 뭐 문재인은 일단 나중 문제고 일단은 이재명이를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제가 그랬듯이 야 씨발 내가 그래 나도 존나 받아 처먹었는데 이정근이 그 쌍년이 내 것도 다 녹음을 했을 건데 그래도 씨발 저기 급이 일단 윤통하고 일단 동급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잖아. 동급은 이미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씨 아무튼 자기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자기들이 일하는 국회 방탄하니까 아니다 씨발 일하는 국회다 막 지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씨발 진짜 일하는 국회라는 걸 보여줄게. 씨발 그래 빨리 체포동의안 빨리 국회로 보내 씨발 해가지고 가결 빵.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켜보죠.
그 제가 이게 이제 이거는 좀 일주일 정도 된 거 놓으니까 인제 근데 이 얘기는 뭡니까?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보면 뭐 "사법적이 아닌 정치적 고민이다." 뭐 "중앙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갈수록 사법적 불안감과 공포감이 극단으로 치솟고 있다는 방증이죠 이거는. 언론에서는 받아쳐먹은 게 있으니까 이번에 뉴스 나왔잖아요. 일단 한글레, 어 채널A, 중앙일보 나왔죠. 그런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것뿐이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뭐라 했습니까? 이재명이 이 개새끼가 지는 이 인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돈으로 온 나라를 씨발 돈 칠갑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새끼라고. 정확하게 맞잖아요. 사법부, 언론, 정치계에 수조 원을 갖다가 슈킹 쳐 가지고 그 돈으로 온 나라를 다 씨발 똥칠을 한 거예요, 돈으로. 지금 얘기 보면 중앙하고 채널A까지 나온 거 보면 일단 아직 조선일보 얘기는 안 나오죠. 아마 답하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리가 있나 씨발. 제가 이전부터 조중동 쓰레기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씨발 이게 대장동이고 뭐고 이걸 그러니까 저 중앙일보에 그 돈 받은 새끼가 그렇게 썼다면서요. 이 대장동은 대선판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식의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이죠. 그런 식의 칼럼인가를 쓰고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 시점에서 이 지점에서 그 모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윤통 주변에 윤통 죽이려는 놈들밖에 없었다고. 그 당시에도 저 하나 빼놓고는 다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거는 저 당선되고 나서 지지율에서도 얘기되잖아요. 뭐 유튜브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이 기사에서는 그러니까 뭐 자기는 사법적으로는 깨끗한데 하도 이제 이 정치검찰들이 똥칠을 해가지고 나 이제 막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것도 아마 중앙일보인가에서 지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쓰레기들. 김만배가 그래 뭐 저기 언론사에 저 뭡니까 그 한 서너 개 언론사에만 뿌리겠어요? 당연히 전 언론사에 다 뿌리지 씨발. 돈이야 씨발 차고 넘치는데. 뭐 골프 한 치면서 뭐 100만 원씩 뭐 줬다고도 하던데. 이제 보면 이 빨갱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뭐 민생, 이태원 참사 이거 두 개. 민생 얘기하는 거 하는 새끼들 치고 제대로 민생 챙기는 놈 봤어요. 지가 진짜 민생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지는 깜빵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돼. 씨발 하면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민생 챙기라는 말을 하지 말고 진짜 민생을 챙긴다고 평을 받으려면 다 내려놓고 성실하게 조사나 받으시라고 그게 민생을 위한 거라고 씨발 빨갱이 새끼야 하면서 공격을 해라고 공격을 씨발 아
이 소위 보수라는 밥벌이들 때문에 내 입도 더 더러워지네. 아유 씨발 빨갱이들에다가 씨발 진짜 개쓰레기 머저리 보수에다가 씨발 아유 이 아유 진짜 씨발 이런 나라를 윤통이 지금 살려놨다 이 씨발 쓰레기 새끼들아. 아유 씨발 참 진짜. 사악한 빨갱이 새끼들에다가 젖도 무능한 보수에다가 아유 씨발 판을 깔아줘도 씨발 아유 이 상을 차려줘도 씨발 뜨먹지도 못하는 이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 오죽하면 지금도 씨발 유승민이가 이제 10몇 프로씩 나 국민의힘 지지층에다만 씨발 조사를 해도 한 13%가 나오더만. 아유 참 씨발 진짜 의의가 없어가지고 씨발 나 진짜 기가 차서 씨발 아유 씨발 버러지 새끼들. 하기사 씨 이준석도 씨발 뭐 나오는데 뭐. 아유 참. 하기사 뭐 씨발 황교안이도 나오고 뭐 별 시덥잖은 것들. 아유 참.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뭐 다른 거는 뭐 어차피 근데 평양 온반을 먹었다더라고요. 야 역시 빨갱이구나. 역시 빨갱이가 맞구나. 이 그냥 빨갱이는 어디 안 간다니까요. 빨갱이는 어디 안 가. 그리고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 절대 후퇴한데 내 진짜 기가 차서. 아유 여보세요. 이 문재인 이 새끼도 이태원 참사 민생 똑같잖아. 민주주의가 지금 니들 둘이 때문에 빨갱이들 때문에 지금 존나게 후퇴했거든. 야, 그 둘이 손잡고 의왕고 지속하는 게 민주주의 실현하는 길이야 이 새끼들아. 빨갱이 새끼들. 그 저도 이거 그 저도 몰랐는데 윤영찬 이 새끼가 뭐 네이버 임원이었던 나 진짜 기가 찼어. 야 그러니까 이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야 참 씨발. 그러니까 봐. 그때 누굽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그 패널로 안 나오던데 김효은인가 하는 그 빨갱이 쪽 패널 아줌마 이 대진대 교수라고 개경 교수였다고. 그때 제가 뭐랬습니까? 대진대가 대순진리위해서 만든 대학이라고 그랬는데 딱 나오잖아요. 2014년도에 그 재선 때 대순진리위하고 붙어먹은 거. 이 정말 이런 참. 그래서 이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감사원하고 지금 검찰이 지금 다 하고 있잖아. 이러다가 진짜 그렇다고 뭐 인원이라도 넉넉하나? 누구 하나 씨발 혹시 과로사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거의 뭐 쉬지도 않고 지금 이 돌아가고 있을 텐데. 진짜 이러다가 그러니까 씨 한동훈이가 검사를 늘려야 되겠다고 오죽하면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진짜 이러다가 누구 하나 과로사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좀 걱정도 되고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죠. 어 아무튼 제가 말했듯이 빨갱이들은 지금 전부 다
100% 연루돼가 있어요. 그 이정근이 맞나? 그 아줌마하고 통화 아마 169명이 아니죠. 원래 180명이었잖아. 단 한 놈도 예외 없이 그 3만 개의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마 일부는 또 어떻든 엮여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뭐 그놈인데 어디 가겠어요? 그 이제 이 북무인기 관련해서 저도 처음에 뭐지 했는데 그 며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 이태원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상민이가 어쨌든 언뜻 보기에는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경찰이 더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이 발언, 그 처음에 제가 뭐랬습니까? 이 발언, 그 이게 부적절했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바로 이 발언 듣자마자 이게 빨갱이들이 짜고 친 걸 이 간파했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그때 이종섭이가 그 국정감사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요 서울 밑으로 그러니까 용산 쪽으로는 절대 안 왔다. 그러니까 확신을 절대로 말 표현을 썼잖아요. 아니 솔직히 뭐 그 어찌 보면 사람이라는 게 절대라는 표현을 쓰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절대라는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절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단 한 곳, 제가 방금 말씀드린 딱 그 표현에서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절대라는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된다는 딱 이 한 문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절대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야 빨갱이가 묻는데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했어요. 일단 어쨌든 발언 자체는 부적절하잖아요. 그게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발언으로 경찰 내 빨갱이 축출하겠다는 신호였고 이종섭이가 했던 이 말은 군부 내에 빨갱이들을 이제 색출하겠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딱 맞잖아요. 이 김병주 이 새끼가 뭐 걸쳤다 막 합니다. 용산하고 다 들어왔다 막 얘기하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지? 네가 먼저 알았지? 그 정보의 소스가 어디냐? 그렇게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은 당에서 2명이 받았잖아. 신원식이하고 한기호가 받아가지고 야 씨발 니 빨갱이지. 이렇게까지 됐는데 패널로 나오는 새끼들이 이 또 조져먹네. 아니 최소한 만약에 앵커가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발언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저 발언이 왜 나왔겠냐고. 지난 5년간 북한만 바라보고 김정은이가 그 모욕적인 발언을 해도 욕을 하고 해도 단 한마디도 못하고 9.19 군사합의 위반한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도 보시라고 무인기가 군사합의를 위반해가지고 넘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안 하고 지금 정부만 공격하고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제가 발언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런 형태로 왜 저 발언이 나왔냐고 저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저 발언이 왜 저 얘기가 왜 나왔겠냐고. 지난 5년간 여러분들 잘 아시잖냐고. 그걸 지금도 보라고. 북한을 규탄해야 되는데 북한을 규탄하는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윤통만 지금 물고 씻고 뜯고 있잖냐고. 이러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빨갱이 소리 듣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김정은 개새끼라고 하라고. 이 씨발놈 개새끼. 지금 민주당 빨갱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의심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나 진짜 씨발 전부 다 나와 하는 말이 저거는 발언이 너무 나간 것 같고 그러니까 더 공격받잖아. 아니 대통령실에서 씨발 공격을 하라고 판을 깔아줬는데 뭐 이런 개새끼 거기다가 당에서도 일단 2명이 장군 출신 2명이 지금 나서가지고 씨발 빨갱이라고 바람을 잡았잖아. 그런데 패널로 나온 새끼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랬습니까? 패널로 나오는 것도 다 반빨갱이라니까. 제가 그때 이동훈이하고 이현종이를 좀 괜찮게 봤는데 이번에 딱 보면서 이것도 진짜 완벽한 씹습니더라고요. 진짜 단 하나 예외도 없이 씹습니들이 맞아. 너무 나간 발언? 너무 나간 발언이 아니지 씨발 것들아. 지금 이런 게 지금 군 내에 지금 빨갱이들 다 솎아내려고 지금 지금 판 깐 거 아냐. 그러니까 거치하게 뭐 지랄해도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단 감찰을 지켜보겠다고. 그러니까 요 경찰도 뭐 그때 제가 뭐랬습니까? 분명히 정권을 흔들 짓거리를 언젠가 할 거다. 그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뭔가로 또 정권을 흔들 만한 뭔 짓을 할 거다. 그 결국에 보면 무인기절이 보낸 게 이태원 저 압사 사건처럼 정권을 흔들 목적으로 아니 저 신원식이가 내통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신원식인들 진짜 아무런 뭐 근거도 없이 그냥 그 빨갱이 새끼들처럼 그냥 막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 소위 그래도 보수라는 것들은 이 밥벌이 새끼들이고 쓰레기들은 많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씨발 대통령실에서도 판을 깔아줬지.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데 패널로 나온 새끼들이 죄다 나와가지고 저거는 발언이 너무 세고 그러면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하고 내통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저 얘기가 왜 나왔겠냐고. 지난 5년간 국민들 다 봤다고. 그 모욕적인 발언에도 한마디 대응 못하고 그 탄도미사일 쏘는데도 뭐 불상의 발사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끄리고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했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지금도 보라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이 정확하게 지금 김정은이가 원하는 그 방향 아니냐고.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뭐가 무서워서 찍소리도 안 하고 저건 너무 나간 발언이라고. 윤정부도 잘못이 있다고. 이런 개씨발 새끼들. 진짜 내가 씨발 능력만 되면 이 개새끼들 다 잡아가지고 진짜 대가리를 씨발 뽀개피고 싶은데 그래놓고 보수? 자유우파? 진짜 개족 같은 소리 하고 잡아줬네 이 씨발 것들. 씨발 진짜. 숟가락으로 퍼먹이 줘도 씨발 씹지도 못하는 이런 새끼들이 진짜 또 말하자면 그러니까 씨발 그래 대통령 둘 다 갖다 바치지. 씨발 한심한 씨발 진짜 성질나서. 이것도 지금 상황을 딱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지금 뭐 저 아래부터 위에까지 곳곳에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한 놈씩 한 놈씩 속아내지 못합니다. 그냥 국정원에서처럼 한 방에 씨와 그냥
1급 간부 한 방에 다 날리고 이런 식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뭡니까 그 출범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감사원하고 검찰하고 또 내부의 어떤 조직이든 이렇게 다 동원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한 거예요. 어느 놈이 빨갱이고 어느 놈이 빨갱이를 정확하게 다 지금 한 거야. 그래 놓으니까 윤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감찰을 지켜보자.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이 건을 계기로 속아내기 힘들었던 빨갱이들 모조리 다 속아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걸로 한 건 잡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아니라니까 병신들아. 윤통이 지금 이거 지금 이 빨갱이들 속아내려고 지금 씨발 작전 짠 거라니까 이 병신들아. 아직도 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 이 찌바 새끼들아. 지금 이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그 지금까지 쭉 돌아가는 거 보면 좀 느낌이 안 오냐 이 머저리 새끼들아. 너희들 생각이 같으면 지지율이 지금 20% 초반 아니면 10% 후반 이리 돼가지고 막 이리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절대 안 되잖아. 왜 안 되지? 뭐 저 비니제나 이런 새끼들도 빨갱이 새끼들하고 합작해가지고 그 빨갱이 새끼들이 막 오냐오냐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씨발 빨갱이 새끼들이 좀 똥꼬 빨아주니까 그 가가지고 미쳐 날뛰고 있더만. 아유 참 불쌍한 새끼. 아유 참. 그 뭐 윤석열은 죽었다 뭐 태블릿. 아유 씨발야 태블릿. 내가 얘기했잖아 병신아. 그 지금 아니 진짜 대가리가 그 새끼가 어떻게 서울대를 앉았더니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 왔으면 지가 왜 태블릿 했는데. 그래 만약에 지 말대로 우리 윤통하고 한동훈이 둘이서 만약에 그냥 소위 말 윤사단에서만 이걸 윤사단에서 조작을 만약 했다 칩시다. 그랬으면 씨발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윤통 참 진짜 씨발 아니 이게 어떻게 맥락이 참. 만약에 그랬으면 벌써 죽어도 씨발 벌써 죽었지. 아니 그 정도 판단이 안 되나?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태블릿은 뭐라고 합니까 이걸 그 뭐라고 하지? 그 복마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누구도 복마전이란다 그거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그 누구도 이거 열 수 없어요. 태블릿은 판도라의 상자고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윤통이에요. 윤통 아니면 이 판도라 상자, 이 태블릿이라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누구도 못 열어. 비니제가 아무리 지랄 발광 인터뷰 지랄 염증을 해도 절대 이거는 안 된다니까. 왜냐? 100% 공범이거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태블릿이라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윤통이라니까 이 병신 새끼들아. 얘기했잖아. 이걸로 언론개혁이고 뭐고 다 하고 박근혜 명예회복 시킬 거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태블릿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우리 윤통이라고 이 씨발 것들아. 이 찌빠 새끼들아. 이 아미바 새끼들아. 아직도 내 말 전혀 인정 안 되지. 그 뭐 조선일보에서 그래 저 여론조사한 거 그건 따로 제가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잖아요. 근데 왜 또 조중동이 쓰레기인지는 또 거기서도 나오죠. 뭐 이번에 뭐 김만배로부터 돈 받은 거 그거 아니더라도.
병신 새끼들. 그 여론조사는 지금 신년 들어서 30% 후반, 갤럽까지 지금 37%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 갤럽에서 37% 나왔다는 얘기는 안정적인 30% 후반대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무인기 터지고 뭐 터지고 다 터졌기 때문에 뭐 솔직히 더 이상 내려갈 건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변동폭은 있을 거예요. 좀 뭐 1, 2%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추세로는 계속 오를 거예요. 50% 정도까지는 쭉 오를 겁니다. 물론 50%까지 가려면 뭐 제 생각에는 한 하반기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러나 저러나 50% 플러스 마이너스 5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좀 넓게 봐서.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는 뭐냐면, 보세요. MBC에서 한 게 지금 3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갤럽 37%, 가장 적대적인 MBC에서조차 38%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30% 후반대가 거의 굳어졌다고 봐도 돼요. 여기 보시면 긍정평가 이후로 결단력과 추진력이잖아요. 근데 부정평가 이후로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런데 이거 두 개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결단력하고 결단력 있네, 추진력 있네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여론조사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나라가 1도 양단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사안을 보고 누구는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다고 하는데 누구는 독단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보세요. MBC에서조차 이재명 수사 문제 없다는 게 50.6%가 나왔어요. 문항을 갖다가 상당히 비비꼬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50.6%가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SBS 이론조사 잘한다 36.8. 해보세요. 유승민 24. 하여튼 한글에조차도 40%가 넘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노조 때리기 보수청 결집으로 반등했지만 하면서 이 쓰레기들. 그러니까 한글레죠, 한글레. 아유 참. 뭐 갤럽 37%. 그러니까 모든 조사에서 지금 40%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입니다. 이거는 안정적인 30% 후반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한동훈이가 돈봉투 가지고 또 이거 저거들이 최고회의인가 하면서 그 역할극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벼운 새끼입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정말 가벼운 새끼죠. 참. 근데 이것도 바로 이제 한동훈이가 또 바로 막 쓰레기로 만들잖아요. 역시 참. 여기 보시면 정치인이 뇌물 받는 것과 공당이 공개적으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것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는데 이게 웃긴가?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웃으셨겠나? 먼 옛날 이야기나 먼 나라 이야기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 우리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도 웃기지 않다. 그냥 괴이할 뿐이다. 참. 그리고 신년 인사회 때
기득권의 저항에 무너지면 번영이 어렵다. 불가능이죠. 아예 안 되는 거죠. 나라 그냥 그대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또 이제 이재명이 안 갔죠. 안 간 또 핑계를 대는 게 뭡니까 또 이메일만 띄고 나다 아이고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얼마나 개쓰레기고 그냥 사악한 새끼들인지 딱 나오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할 거 다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독재 타도 얘기를 해놔놓고 이 마인드는 왕조 시대 때 머물러 있어요. 그 자기들이 아웃사이드일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독재 타도니 독재니 뭐니 하면서 지랄하다가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 그 왕조 시대로 회귀를 하는 거야. 아니 왕조 시대도 더 못하죠. 만전사장이나 하고. 그리 보면 씨발 천주교하고 좀 닮았는데 몇 명 안 되지만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천주교가 있어가지고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분 나쁘면 어쩔 건데.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신년 인터뷰 조선일보만 하고만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치에서 중대 선거구제 검토 이거 딱 한마디 던지니까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의지를 선점하는 능력이 아젠다 타고나서 이거 그냥 타고난 지도자예요. 타고난 지도자라고. 먼저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니까 씨발 이재명이도 씨발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내가 중대선거구제 얘기한 게 아니다고. 비례대표제 얘기한 거다고. 미친 새끼. 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신의 축복을.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순신 플러스 전두환이라. 박정희라고. 어찌 보면 전두환 좀 스타일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씨발 이순신 원균 빨갱이 새끼들 비교를 하면 그 반박을 좀 하라고 좀. 나 진짜 씨발. 그러면 당신은 문재인이가 이순신이라 생각하냐고. 어느 국민이 이순신이라고 생각하냐고. 당나라 군대를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훈련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다. 빨갱이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그러면 정미경 이계가 요즘에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더라고요. 아까 무인기 관련해서 발언을 현재로서는 제일 세게 하더라고. 그나마 표현을 적확하게 하더만요. 담장 다 무너진 거 이제 올려 세우려고 하고 있다. 그래, 최소한 그 정도는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난 5년간 북한에 대해서 담장을 다 허물어놨다, 씨발놈들아. 이제 다시 담장을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 최소한 그 정도는 발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런데 발언이 너무 세고 윤 정부도 잘못을 했고 이 미친 개새끼들을 봤나 진짜 씨발놈들. 또 얘기하는 게 열받네. 좀 기다려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자유우파고 보수고 하는데 헛소리 찍찍 해놨다가 씨발놈들 끝내는 다 뒤질 거야 이 개새끼들아. 어이 쓰레기 새끼들. 씨발 열받네. 일단 마무리하자면 말씀드렸잖아요. 이태원 사고로 경찰 내 빨갱이 도륙할 거고 무인기 이걸로 군대 내 빨갱이 도륙이 날 겁니다. 이게 지금 빨갱이들은
자기들이 한 건 잡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지랄을 하는데 쪼끔만 생각해 봐 이 찌빠 새끼들아. 병신들아. 저 뭐야 이태원도 그렇고 지금 무인기도 그렇고 아싸 했는데 너희들 뜻대로 잘 안 되잖아 병신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박근혜나 이명박이었으면 이 정도 사안이면 거의 정권 씨발 뭐 날아간다니까. 왜냐? 대통령이라는 그 자체가 씨발 뭐 심지가 씨발 존나 약한데 뭐. 참모들도 씨발 아 대통령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씨발 양분돼 가지고 씨발 서로 쥐어뜯고 싸울 건데 뭐. 그러니 씨발 정권이 유지가 돼? 그러면서 씨발 이래야 되나? 아, 각하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 각하 아니 됩니다. 어쩌라고 씨발아. 그러다가 씨발 그 감옥 가고 지랄한 거 아니야. 병신 새끼들. 그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야, 이 빨갱이들 언제 다 처치하지 했는데 아, 이런 식이면 우리 토끼 형 5년 내에 일단 빨갱이들은 완전히 다 속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하나씩 터지면서 그 전체 어떤 조직 그걸 갖다가 한 방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 기회거든 이것들이. 편안한 주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